28공의 법칙. 어떻게 바라볼까요? /060 619 28공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어떻게 바라볼까요? 법칙. 이냐 현상. 이냐하는 이론적 논쟁은 피하고 결과론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용어는 일반화된 법칙을 쓰면서 본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의 판매사원 또는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고 20%의 핵심 제품이 80%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20%의 핵심 인력이 80%의 일을 한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옷장 안에 전체 옷 중 20%만 80% 입게 된다. 카페 총 회원 중 20%만이 글과 그림을 올리는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운로드한 mp3 파일 중 20%가 80% 이상을 듣게 된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10개 중 2건에서 3건은 소득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허둥대다가 손해를 보거나 별 소득이 없다. 기타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28공의 법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장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8공의 법칙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대해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물론 사회학적, 경제학적,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겠으나 졸필인 저의 능력 부족 탓도 있겠지만 거대 담론보다는 그저 평소 생활에서 느낀 저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1.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 사회에 평등이 존재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평등하지도 않았고 태어난 환경도 평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능력 차이는 타고날 뿐만 아니라 후천적 환경 요인으로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바로 기회의 평등, 가치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이라는 형용사가 전제된 기회와 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공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20%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해외 유학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의 가치가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20%의 핵심 인력에게 그 가치의 비중을 두게 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최소한의 기회와 가치의 평등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약속인 법이 보호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도 인간 사회의 불평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회적 현상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회적 이슈로 들고 나와 마치 IMF가 주범인 양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고 마치 자신은 이를 해결하는 해결사인 양 마구마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빌프레도 파레도가 사회 경제학적 현상으로 조사 분석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28공의 법칙이 있어 왔고 지금까지 사회적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악인 양 처방하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그 파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즉, 종전의 2802 지금의 2802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82, 종전의 22 누리는 그 이상의 행복과 자유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율은 다만 상대적 박탈감이겠습니다만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자기 만족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2.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택과 집중은 기업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전략이며 닭과 계란 중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아이템을 놓고 저울질하다 특정 아이템에 올인 집중하게 되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아이템을 찾아 또 올인하기를 여러 번 하였지요. 그래서 어제는 저 명함, 오늘은 이 명함, 내일은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닐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지 모르는 잡상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인생은 리셋,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누르는 단추, 인생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에 대한 집중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기업의 경우 한 사업 분야의 실패가 바로 망하지야 않겠지만 처자식이 있고 제대로 된 수입도 없는 40대에서 50대의 가장이 집중으로 인해다가 올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집중.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8공의 법칙에 따라 선택과 집중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업 경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0%의 고객에게 VIP 대접하고 마케팅을 집중한다. 삼성카드의 마케팅 전략이 좋은 사례임. 최근 CRM을 통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기업에 있어서 20%의 사업이 전체 사업의 80%를 차지하는 모든 자원과 전략을 20%에 집중하고 시너지나 수익 창출의 기여도가 낮은 사업은 포기한다. 기업에서는 주로 외부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이나 단량 중 20%가 80%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바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단량은 커트한다. 회사 내 마케팅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 2년에서 3년 주기로 제품을 커트하고 있습니다. 4. 20%의 핵심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성과 급제의 도입, 과감한 인센티브제의 도입, 해외 지역 전문가 육성,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해외 고급 인력의 영입, 수시 채용 제도 등등이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나머지를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래 28공의 법칙은 2대 6대 2의 법칙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어느 생태학자가 개미를 관측한 결과로서 10마리 중 2마리는 아주 열심히, 6마리는 그렇게 일하는, 2마리는 게으른 개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개미 10마리를 모아 놓아도 2대 6대 2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8공의 법칙에서 80은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함께 안고 가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대 6대 2의 법칙에서 게으른 2마리 개미를 10마리 모아놓으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개미 2마리가 나온다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20에 있는 개체가 80으로 80에 있는 개체가 20 속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며 이 가능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노무현 정부의 분배 정책과 한나라당의 성장 정책이 부딪히면서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적 갈등마저 양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8공의 법칙을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모렴치와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기업들은 20%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현 정부는 이 20%의 세금 폭탄과 협박성 발언 등을 쏟아붓고 잘 나가는 기업의 반강제성, 세금을 거두고 이중과세의 위헌 소지가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혁을 통한 증세정책으로 나머지 80%의 선심성 정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를 놓고 28공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할 부문은 공공부문과 정부투자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이나 현대그룹 등 기타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먼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물론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희생된 80을 생각하면 적절한 분배나 복지 정책 즉 사회 안전망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20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도 맞고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분배를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관계에서도 28공, 2대 6대 2의 법칙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면 재미있습니다. 친구 10명을 사귀어도 2명에서 3명 정도가 진국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2명은 에서 3명은 마지못해 만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20%는 피하고 그저 그런 60%는 만나봐야 별 소득도 없고 해서 친한 20% 위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만 만나게 되면 20%가 100이 되어 200은 다시 28공로 나누어져 20에 해당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와 가장 궁합이 맞는 2에서 3 사람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과의 생각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구상을 획득하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물론 쓰레기 같은 20%의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고 악의적으로 접근할 때면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그 옥석을 가리는 안목은 스스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같은 20%를 자르고 알토란 같은 20%만 만나면 그 알토란 같은 20%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20%를 유지하고
채우려고만 애쓰지 말고 비록 쓰레기 같은 20%의 사람을 계속 만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 전체 파이를 키움으로써 알토란 같은 20%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도 맞고 다양한 견해와 안목을 높이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2080의 법칙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2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전적 마케팅 법칙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그 20%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새롭게 고민을 해보시죠. 20%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도 이미 형성된 20%이므로 오히려 그 파이를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성장 모델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법칙을 2080의 성장 법칙이라 칭하겠습니다.